안녕하십니까. TV생활수팀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성 건강조절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한번 해보셨어요? 피부는 많이 고와지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람들이 서서 걸어다니는 직립동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요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허리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전부 다. 그래서 허리 아플 때 보통 그 디스크라고 판명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냥 무리하면 조금 아프고 편하면 그냥 괜찮아지는 정도의 허리 요통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수지요법에서 관리하는 자리도 있지만 우선 그렇게 허리가 많이 아프시면은요. 그 심하게 통증이 와서 다리까지 좀 땡긴다 이러실 때는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허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아프실 때는 허리를 압박해 주시는 그 벨트 같은 게 있어요. 그 복대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좀 해주시면은 훨씬 더 걸으신다든지 허리 아픈 통증이 많이 해소돼요. 그러니까 우선 복대를 하시고요. 찜질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더운 찜질이 이제 훨씬 더 좋지요. 그런 쪽에는. 그래서 이제 더운 찜질도 해주시고 또 우리 자세에도 허리 아픈 요통을 많이 유발시켜요. 그래서 그 소파 같은데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앉는 것보다는 직각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 직각으로 굳혀 앉아 있는 것이 요통 해소에 훨씬 더 좋은 자세가 됩니다. 또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구부린 자세에서 아래 것을 위로 무겁게 들어 올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앉아서 들어 올리는 자세,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허리가 아프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많이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익혀두시면서 허리 아픈 것을 수지요법으로 이제 관리하시게 되면은 좀 더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상응요법에서 허리는 우리 몸 뒷면이고 또 배꼽의 정반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찾으실 때는 간단하게 어떻게 찾으시느냐면은 우선 뒷면에서 찾아가시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하신 것은 배꼽이 훨씬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A1번하고 16번하고 가운데 배꼽을 먼저 찾아 놓으신 다음에 그거의 정 뒷면을 찾으시면은 훨씬 익숙하게 빨리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배꼽 정 뒷면의 허리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눌러서 아픈 점을 찾는데 여기에 기준을 두고 허리가 아프더라도 약간 등 쪽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 윗부분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윗부분. 그 다음에 정 허리가 아플 때는 여기서 찾으시고 엉치 허리가 아프실 때는 이 부분에서 이제 눌러서 찾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요통을 없애는 방법은 이 허리 자리도 눌러주지만요. 언젠가 배워두셨던 여러분들 H2번, I38번 자리 있죠? 이 자리를 같이 붙이면서 이 자리, 허리 자리를 이용하시면은 간단한 요통은 해소가 돼요. 또 이 자리, 이 위치에다가 뜸을 떠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허리가 아프셔서 허리 부위에다가 뜸을 뜨실 때, 즉 손등 위에다가 뜸을 뜨실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손등은 손바닥보다 감각이 둔해서 벌써 뜨겁고 시원할 정도로 뜨겁다 이런 느낌이 들면 화상을 입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뜸 하실 때 되는 접지를 밑에다가 2개 정도를 댄다든지 해서 화상 입지 않도록 꾸준하게 여기다 뜸을 떠주시면은 아주 그 요통 증상이 통증이 잘 해소가 돼요. 자, 이런데요. 그 허리가 아픈 것도 그 내장하고 관계지어서 보라면은 방광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플 때도 있고요. 신장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플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자들이라면 이제 자궁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플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이 안 되시겠지만 대장이 안 좋아서도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서 꼭 요통으로 그게 이어지거든요. 이런 예가 이제 대장이 안 좋을 때 예입니다. 어쨌든 이랬을 때는 또 장부 조절선을 같이 써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방광 조절선하고 이제 자궁을 대표하는 소장 조절선하고 그 다음에 대장 조절선은 손가락 뒷면에 있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손가락 앞면에 있는 조절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손가락 뒷면에 있는 조절선 역시 사지, 오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요. 사지, 오지 중에 이미 방광과 소장의 조절점은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H2번과 I38점이 그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 방광 조절점으로서 아주 좋은 자리가 되겠고요. 이 자리가 소장 조절점으로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장 조절점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변비가 심하면서 요통이 있는 분도 쓰시면 좋겠죠. 이럴 때는 이 손가락, 넷째 손가락, 이 바깥측 능선, 이 바깥측 능선이 대장 조절선이에요. 대장 조절선. 그러면 손 뒤에 있는 조절선을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다섯 번째 손가락 맨 바깥측에는 이 조절선이 신장 조절선이에요. 신장 조절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점이 방광 조절선. 우리 방광 조절선이 I거든요. I 38점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담을 조절하는 담 조절선이에요. M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대장을 조절하는 대장 조절선 D예요, D. 그 다음에 이거는 소장을 조절하는 소장 조절선 H. 여기서 H2번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3초라는 장기를 조절하는 3초 조절선 L이에요. 3초도 역시 그 서양의학에서는 없는 장기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인정하는 그 소장을 도와주는 장기죠. 자, 여기서 H2번, I38번은 여러분이 익혀두셨고, 그 다음에 대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장 조절선 중에 D3번점, 이 점, 이 본 첫 3절 메디와 이 선에서 내려오는 점, 이 점이 D3번점인데요. 이런 점 하나 써주시면은 변비 때문에 오는 요통 해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래서 보통 그 H2번과 I38번의 점은 우리 모든 요통 해소를 하는데 아주 기본으로 쓰이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이 점을 표를 보시면서 더 정확하게 한번 익혀두시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오른손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오른손의 경우에 네 번째 손가락에서 여기 H2번이 나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I38번이죠. 역시 손톱 뿌리하고 3절 중앙하고 이어서 딱 중앙 위치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자, 이것은 원래 소장 조절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방광 조절선이고요. 그 중에 한 점씩을 쓰시는 겁니다. 이 두 점을 써주시고, 자, 손등에서 이 부분,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이 허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배꼽 정반대 허리에 고통 증상이 있으면 이 부분에 넓게 찾아서 아픈 점을 찾아 쓰시고, 배꼽 아랫부분은, 그러니까 엉치허리 부분이 아플 때는 이 부분으로 찾아 쓰십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시면서 다리까지 당긴다라고 한번 가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시면서 다리까지 당기면 이게 팔이고 이게 다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픈 당기는 점이 통증이 허리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리 쪽으로.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서 내 엉덩이 뒤를 지나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서 다리 쪽에서 아픈 자리가 나타나게 돼요. 이럴 때는 H2번, I38번을 붙이면서 허리뿐만 아니라 내 다리 중에 어느 부분이 아픈지, 무릎이 아픈지, 발목이 아픈지를 쭉 따라 내려가면서 찾아서 모두 다 자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자극을 하실 때는 수지침을 알고 계시는 분은 침을 놓으시고요. 또 서한봉 이용하셔도 좋고 또 뜸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허리가 아프면은 전혀 다른 일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것도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고 또 간단한 요통 정도는 집에서 해소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자리에 붙이시는 것도 좋고, 혹시 또 집에 지압봉이 있다면은 그 손등을 지압봉으로 이렇게 자꾸 비벼서 자극을 해주시는 것도 가벼운 요통 해소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요통 해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요즘에 보통 이걸 뭐 살과의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비만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그 고통 증상은 다 각기 갖고 있어서 살찌는 것만 고통 증상인 것 같아도 그 중에는요, 살 한번 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을 내서 살찌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우선 살 빠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살은 너무 많이 찌어서는 안 되는가? 물론 여성들은 가장 큰 이유로 그 미적인, 그 외관적인, 외형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살은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자기 체중보다 너무나 많은 체중이 나갈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은 심장의 압박감이죠. 그래서 혈압이 오르게 된다든가 또는 그 폐 기관을 압박해서 천식을 유발시킨다든가 또는 비장 기관이 이제 기능이 너무 항진돼서 이 비장이라는 것은 살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많이 찐다는 것은 비기능이 항진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를 유발시킨다든가 또는 그 신장, 콩팥하고 관계가 될 때는 이제 그 관절, 신은 뼈를 주관한다 그랬어요. 근데 비장, 살이 너무 많으면 관절을 누르기 때문에 관절염 또는 신경통들이 생기죠. 당연히 여러분 간에는 비만이 어떤 영향을 미쳐요? 간에는 지방을 축적하게 돼서 지방간을 유발시키지요. 그래서 살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쪄 있다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살은 또 너무나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빼게 되면은 원기를 손상하게 돼요. 고전에 보면 살은 기의 주머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살이 붙어있을 때 우리 기가 가장 좋은 것이지 너무 많은 살도 너무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살도 우리 기를 손상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살을 담당하고 있는 비기맥, 비장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 비기맥을 쓰셔가지고 비만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비장의 위치와 비기맥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점을 쓰게 돼요. 자, 그러면 비장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장의 위치는 자, 손에서 어느 위치가 되느냐면은 우선 A1번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손바닥에서 어느 점을 정하시든 간에 A1번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1번하고 A16번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요. A8번 가운데를 딱 정하세요. 이 A8번이 배꼽이라고 그랬죠. 이걸 정하신 다음에 옆으로 쭉 직선으로 나가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나가고요. 네 번째 손가락 바깥 능선, 이 바깥 능선에서 내려오는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요 사이에서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고 바깥 능선에서 쭉 내려오시면은 A8번에서 가고 네 번째 능선에서 내려와서 만난 점이 있을 거예요. 직각으로. 이 점이 F19번이라는 점이에요. 이 자리가 비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찾아내고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들냐면 A8번하고 여기서 쭉 이어가지고 손바닥 가장자리까지 해서 이어가지고 2등분 되는 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 신기맥 여기서 쭉 내려와서 만나는 점이 됩니다. 이 자리를 꼭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자리를 이용해서 A8번 주변이 배꼽 주변이기 때문에 복부에 비만이 많은 분들은 이 자리에다가 집중적으로 자극을 하게 됩니다. 침을 놓으셔도 되고 뜸을 놓으셔도 되고요. 이 자리를 자극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비기맥은 전 시간에 새끼손가락 가운데 흐르는 선이라고 그랬어요. F라고 그랬죠. 이 선. 이 비기맥 중에서 특별히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점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 점이 F1번하고 F7번이라는 점인데요. 우선 F1번을 설명을 드리면 F1번은 손톱 중앙에서 살 쪽으로 2mm 떨어져 내려온 자리입니다. 손톱 중앙에서 살 쪽으로 2mm 떨어져 내려온 지점, 이 점이 F1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선을 향해서 쭉 내려오셔갖고 F7점을 쓰시는데 F7점은 이 새끼손가락 3절 중앙과 2절 중앙을 이어서 딱 가운데가 됩니다. F7점. 자, 그러면 F1점과 F7점에 침을 놓든지 서한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이제 더 강력하게 해주기 위해서 C의 7점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C의 7점은 네 번째 손가락, 이게 폐기맥이라고 그랬죠. 이 폐기맥. 폐기맥 중에서 이 3절과 2절을 이어서 딱 가운데 점이 C의 7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쓰죠. 자, 세 점을 썼어요. C의 7점, F1점, F7점이 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1점을 쓰게 됩니다. N1점, 아까 비장이 나쁘면 간도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 N1점. N1점은 새끼손가락에서요. 손톱깎이로 손톱을 이렇게 깎으시면 각져서 더 이상 못 깎는 자리가 있어요. 자, 손톱을 이렇게 깎아 나가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딱 깎아지는 자리 있죠? 못 깎는 자리. 여기서 각으로
2mm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살 쪽으로. 이 자리가 N1번이 됩니다. 그래서 딱 2mm 정도 올라오신 이 부분. 그래서 이게 N1번이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자리에서 N1번, 그 다음에 F1번, 그 다음에 F7번, 그 다음에 C7번. 이 네 점이 비만 처리에 아주 중요한 점이 됩니다. 자, 이 네 점은 아주 비만 처리에 널리 쓰이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표를 보시면서 조금 더 정확한 위치를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무슨 의미냐면 복부에 살이 많은 경우에 이 자리를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부에 많을 때 이 자리를 쭉 쓰시면서 F19번 자리가 이쪽 옆으로 쭉 나와서 F19번 자리를 쓰시게 되겠고요. 물론 이런 자리 써주시면 좋습니다. 안 쓰셔도 좋겠지만은 쓰시면 더 도와주는 자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1번, N1번, F7번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C7번을 여러분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C7번의 위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좋은데 이것도 양쪽 손에다가 다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자리 C7번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C7번 더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복부에다가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점은 F1번, N1번, F7번, C7번 이 네 자리고요. 자, 자신이 복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복부의 자리를 집중적으로 자극을 하시고 아니면 나는 허벅지 살을 좀 빼보겠다. 그러면은 새끼손가락에서 이 부분이 허벅지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빼시면 돼요. 자, 나는 얼굴에 살을 좀 빼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을 쓰시면서, 네 자리를 쓰시면서 얼굴 부에다가 서한봉을 좀 많이 하시면, 이제 좀, 매끄러운 피부와 조금 축소된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로 이제 쓰시는 겁니다. 이 네 자리를 F1번, N1번, F7번, C7번 자리를 수지요법에서는 비승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비승방 네 점을 썼을 때 어떻게 해서 살이 빠지게 되느냐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식욕을 좀 억제시켜 줍니다. 자, 비만은 살이 찌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죠. 적게 먹는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많이 먹는 경우는 물론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먹은 양과 나가는 양의 그 비율이 맞지 않았을 때 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식욕 억제를 좀 시켜주는 자리죠. 물론 이 자리를 쓴다고 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 식이요법을 조금 하셔야지요. 그래서 저녁을 좀 소식을 드신다든지 짠 것을 좀 덜 드신다든지 하는 것을 병행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는 가운데 손가락에 양쪽에 어느 손이든 관계없습니다. 양손 다 끼면 더 주시고요. 가운데 손가락에 서한반지 이용하시면 참 좋아요. 근데 서한반지가 없으실 경우에는 또 집에 있는 은반지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쿠킹호일 같은 것을 이용하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살이 좀 빠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살 빼기 전에 꼭 유의하실 사항이 있다면은 무조건 살을 뺀다는 것은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기의 손상을 불러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비만 지수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 비만 지수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허리 둘레 나누기, 엉덩이 둘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제일 쉬운 것은 키에서 100을 뺀 다음에 0.9를 곱한 수치, 이것을 제일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이 다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는 있게 되지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 방법을 쓰시면 예를 들어서 키가 160cm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160cm에서 100을 빼면 60 곱하기 0.9를 하면 54kg이죠. 그러니까 160cm 자리의 키는 54kg이 정상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54kg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를 줍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은 54kg에서 플러스 수치가 되면 60kg 금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kg죠. 마이너스 수치면. 그러니까 160cm 키면은
50kg에서 60kg까지는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0kg 이상이 되면은 이제 과체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체중이 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처방을 가지고 살을 빼게 되는데, 보통 비만할 때 비만 조절을 하다가 실패를 하실 때 제일 많이 실패를 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무조건 전혀 안 먹고 그냥 며칠 동안 완전히 굶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빠진다고 해야 그것은 다시 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자기 건강에 전혀 무리 없이 감량할 수 있는 킬로그램이 2 내지 2.5kg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하셔서 자기 체중이 정상 체중보다 10kg이 더 나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3개월 정도 또는 4개월 정도 장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서서히 체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건강을 상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하실 때 뜸을 해주시면은 갑자기 살이 빠지는 걸로 인해서 주름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뜸을 같이 병행하시면은 아주 효과적인 그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뜸을 하실 때는 주로 자기가 원하는, 살을 빼고자 하는 원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많이 놓으셔도 좋고요. 조금 전에 배우셨던 그 비기맥이라는 게 있었죠. 새끼손가락 가운데 이렇게 비기맥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이 선에다가 쭉 해서 여기 F19번이 여기 있었죠. F1번에서부터 이쪽에 쭉 뜸을 뜨시고, 엄지손가락에도 사실은 비기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도 쭉 이렇게 뜸을 뜨셔서 복부에서 서로 만나도록 여기서 좀 많이 놓으시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가운데 선에서도 쭉 뜸을 뜨시고, 새끼손가락 가운데 선에서도 쭉 뜸을 뜨셔가지고 복부에 좀 많이 놓고 이렇게 뜸을 떠주시면, 아까 그 비만 처리하는 뇌점과 이 뜸의 자리를 이용해서 꾸준히 처리를 하시면은 아주 살이 빠진다 해서 주름이 생기거나 이런 형태가 이상이 있거나 이렇지 않고 균형 있는 그 살 빠지기에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자리에 침을 놓을 때는 침을 놓으셔도 좋고 서한봉을 붙이셔도 좋은데, 가능하면 침으로 익히셔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겠고요. 서한봉을 붙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만 조절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 키하고 잘 생각을 하셔서 균형 있는 몸매를 갖길 바라시고요. 다음에는 그 성인이 되면서 가장 염려하는 중풍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에 대해서 예방법, 우선 이제 관리도 있겠지만 예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간지에서 그 중풍에 대한 노이로제 성인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사람이 중풍에 걸렸다, 마비됐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 멀쩡하던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풍은 절대로 갑자기 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근데 전조 증상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데 그것을 전조 증상이라고, 즉 중풍의 전조 증상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의 전조 증상을 말씀드리면은요, 우선 가끔씩 엄지와 검지에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서 무엇을 자기는 꼭 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냥 놓쳐진다거나 힘이 꽉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현상이 가끔씩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리, 무릎뼈 밑으로 아주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푹 하고 쓰러진다든지 이런 증상을 겪게 돼요. 그리고 간혹 아주 짧은 인사불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쓰러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망증하고 좀 다릅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 부분이 잊어버려서. 이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오고요. 너무나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눈썹뼈가 콕콕콕 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썹뼈가 쑤시는 것도 중풍의 전조 증상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요,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고전에 보면은 혈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면 3년 내에 중풍이 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 3년 내라는 거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 중풍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중풍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혈압이 높을 때만 중풍이 온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혈압에서도 중풍이 와요. 이 저혈압이 이제 신성 중풍이라고 그래서 콩팥, 신장이 나쁠 때 이제 많이 그 저혈압이 있다 갑자기 고혈압으로 오르면서 중풍이 오는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발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손 운동을 보자면 수지요법에서는 이런 지압봉을 이용해서 손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손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평소에 이것을 쥐고 있는 거 좋죠. 역시 이게 없을 때는 쿠킹 호일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쓰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양쪽 손에 다 쥐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래 이렇게 한번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이 따뜻해지면서 손바닥 감각이 촉촉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쓰시면서요. 발 운동을 하시는 거 좋은데요. 여러분들 옛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은 손에는 호두알을 쥐고 운동을 하셨고 발에는 대나무 같은 걸 잘라서 발바닥을 막 굴리시고 또 자갈밭을 밟았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발바닥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집에서는 이런 지압봉 조금 전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발바닥 같이 비벼주셔도 좋고 또는 어떤 이제 유리병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은 또 그런 걸로도 자극을 해주셔도 좋아요. 물론 이제 수지침 기구에는 지압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손발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시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익혀두셨던 뜸 방법을 이용하세요. 뜸으로 인해서 말초혈관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자, 중풍 전조 증상에 수족이 저리다고 하는 것은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손발 운동을 하면서 뜸을 열심히 해주는데 기본 뜸만 활용하셔도 충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뜸을 활용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꼭 좀 익혀두셨으면 하는 것 중에 손발 저릴 때 간단하게 해소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손이 저릴 때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왼손이 저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왼손 중에서는 왼손 손끝이 저리든 손목이 저리든 팔이 저리든 왼손 어디가 저리든 간에요. 어느 점을 쓰냐면 왼손이면 이게 왼팔이었죠. 여러분 배우신 대로 왼팔이면은 이 왼팔 이 끝 지점에 뺑 돌려서 서한봉을 붙여주든지 은박지 쿠킹 호일을 이렇게 말아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 지점에. 그 다음에 다리가 저릴 때는 이 부분에다가 셋째 매대에다 뺑 돌려서 서한봉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손이 저릴 때 서한봉을 붙여주시고 이 부분은 다리 저릴 때 다리 저릴 때 그래서 왼손이면 왼손에서 오른손이면 오른손에서 왼발이면 왼발 오른발이면 오른발에서 뺑 돌려서 서한봉을 붙여준다거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서 급작스럽게 중풍이 오셨을 때는 처음에 익히신 대로 A33번에서 피를 빼내시면 좋겠습니다.